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저음투자 증시 아침판 안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쪽집게 유현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 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망가진 각도기 님이 AS를 보낸 지가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 네. 워낙 보실 것이 많아서 그런지, 오늘도 오지를 않았네요. 네, 내일은 오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증시 쪽집게 TV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도를 재는 것보다는 쪽집게로 쪽쪽 뽑는 게, 네. 더 유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제 옆에 있는 유우현 차장님이시고요. 한 번씩 이제 저희 채널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또 금요일에 이어서 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또 게다가 또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도 우리나라 증시가 더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코스피가 1% 마이너스, 코스닥이 1.4%나 하락을 했고요. 개인 투자자가 코스피에서는 양시장 다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4,800억 매수, 코스닥에서는 한 200억 가까이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이 오늘 좀 팔았는데요. 코스피에서 2,500억 매도, 코스닥에서 1,1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코스피에서 2,600억 정도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는 9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가 0.7% 정도 상승을 오히려 했고요. 상해 증시도 상승을 하고 있고 홍콩만 한 0.9% 정도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 대비해서는 좀 우리나라 증시가 유독 좀 많이 하락을 한 건 뭘로 보시나요? 아무래도 국내 증시 하락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에 따라서 좀 하락세가 좀 계속된 이유가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LG엔솔이 수급을 좀 많이 뺏어간 영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의약품 섹터가 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셀트리온이 회계감리 이슈가 악재가 난 이후로 지금 연속해서 며칠간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 상승률을 보면 의료 정밀 업종이 그나마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요.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만 좀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그 우진이라는 회사가 9% 상승을 했고요.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운영사의 원자력 등급을 획득을 했다는 호재가 나왔고, SD바이오센서는 미국 정부의 1,000억 원 정도 진단키트 공급 계약이 나오면서 오늘 3% 가깝게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전업종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두 번째 상승률 은 전기전자 섹터였는데요. 오늘 2차전지 소재주 중에 좀 반등한 종목들이 좀 나왔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가 2.6% 정도 상승을 했고요. 두산 퓨어셀, MC넥스, 삼성전자도 소폭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하이닉스만 한 1.2% 정도 하이닉스는 떨어졌네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업종도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넷마블, NC소프트가 1%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네이버도 그간 좀 하락세를 마무리하고 오늘은 0.4%지만 그나마 이제 빠지진 않고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카카오는 오늘도 1% 하락해서 마감이 됐고요. 하나투어나 이제 모두투어 이런 여행주들이 오늘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3%대 정도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빠졌던 업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약품 섹터가 제일 많이 빠졌고요. 업종이 3.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대웅제약도 지난번 호재 이후로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오늘도 10% 하락을 했고요. 셀트리온 오늘도 6.4% 하락하면서 셀트리온 이 삼형제들이 전부 다 크게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증선이 결정이 날 때까지는 네. 지속적인 약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셀트리온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9일자로 증선이 안건 상정 예정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이 거래 정지로 만약에 간다면 또 어디였죠?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조금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 섹터가 하락률 2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카카오뱅크가 요즘 하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그룹주가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인데 오늘도 2.6% 추가 하락을 했고요. 오늘 사실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은행 업종은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시중은행도 전부 다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2.4% 하락, KB, 우리, 신한이 1%대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를 보면은 미국 10년물 금리가 벌써 1.793%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2년물도 0.969, 거의 1% 근접했고요. 한국 10년물, 국고채 10년물도 2.5%를 훌쩍 넘어서 2.56%, 한국 3년물도 2.13%를 돌파를 했습니다. 미국 금리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인 지난 3월 금리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계속 상승하지 않겠나, 한 2% 정도까지는 무난히 채권금리가 상승할 걸로 그렇게 좀 보이고요. 그 이후로는 미국 연준
스탠스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뭐 추가적인 상승은 뭐 그 이후에 좀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뭐 금융 섹터가 앞으로도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금융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화려한 그 상승은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이런 그 요즘 같은 그 굉장히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는 그래도 버팀목이 돼줄 수 있는 그런 좀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금리 상승과 더불어서 장단기 금리 차도 확대가 되는지 여부도 이제 은행주에는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 차가 조금 벌어진다고 해도 이 워낙 LG엔솔 영향인지 오늘은 시중은행들이 전부 다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건설주도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2% 정도 업종이 하락을 했고요. DL건설 5.7% 하락, 금호건설 4% 하락, 대우건설 3% 하락, 현대건설도 2.2% 하락을 했고요. HDC 현대산업개발이 최근에 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도 0.8%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훨씬 더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많이 그래도 만회가 돼서 마감을 했네요. 그 정몽규 회장이 네. 사퇴를 좀 한다는 얘기하고 이제 그 기타 이제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뭐 네. 보증을 좀 늘리겠다라는 그런 이제 대응책을 얘기를 하면서 좀 반등세를 기록하는 듯 했으나 뭐 역시나 그 에너지 솔루션 영향 더해서 이제 좀 결국에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참 아쉽네요. 회복 근데 당분간은 좀 길어지겠나요? 회복하기가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죠. 뭐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좀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뭐 단기 반등은 가능할지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분간은 좀 기대를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올랐던 FNF가 오늘 3%대 하락을 하면서 섬유유복 업종도 하락을 기록을 했고요. 오늘 조선주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7% 하락, 한국조선해양이 4% 하락, 현대중공업도 비슷하게 하락을 했고요. 운수장비 섹터가 오늘 2% 정도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사실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이슈이기도 하고 기관의 확약률이 77%나 달했습니다. 뭐 청약 금액은 뭐 1경 5천조를 넘었다 이런 굉장히 자극적인 숫자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확약이라고 하죠. 일정 기간 동안 상장 이후에도 팔지 않고 그 대신 물량을 좀 더 많이 달라라고 해서 확약을 거는 건데 77%라서 역대급 확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확약률이 77%니까 일전에 그 SK IT가 뭐 70%가 안 됐었던 확약률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네. 이제 훨씬 높은 확약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는 뭐 그때보다 더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상장했을 때 뭐 패시브 자금이 들어왔을 때 뭐 상당히 좀 주가 상승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패시브 자금 입장에서도 그 유동 물량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대주주가 갖고 있는 LG 화학이 들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이 80%가 넘으니까 유통되는 물량도 굉장히 적을 거라서 더더욱 패시브 입장에서는 가격을 좀 올리면서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래도 뭐 기계적으로 살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격을 올리면서 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10% 내외 정도의 물량이면은 충분히 그런 쪽에서 영향을 긍정적으로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LG 화학에 대해서는 목표가 하향이 좀 줄이었는데요. 자회사 상장을 계기로 한 수급 우려 때문에 미래에셋증권에서 목표가 5% 하향해서 98만 원을 제시를 했고요. 하이투자증권에서는 기존에 100만 원에서 88만 원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이제 LG엔솔로의 수급 이동이 불가피해서 상장 이후에 한두 달 정도는 LG화학에 대한 보수적 접근을 추천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오늘 LG화학은 1.2% 정도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 SDI도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SK이노베이션만 0.5%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LG화학이 안고 없는 찐빵이 될 것인지 안고를 꽉꽉 채워놓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좀 안고 없는 찐빵 되면 좀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지금 전 국민이 청약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LG화학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뭐 그 2차 전지 소재 쪽 부분들도 한다고 많이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안고를 좀 채워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좀 향후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계좌 개설을 모바일로도 할 수 있지만 직접 지점에 내방에서 하시는 분들로 지점이 엄청 꽉 찼습니다. 맞습니다. 또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의 이제 다른 지점들을 봐도
오늘 엄청 대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 뭐 저희 같은 경우에 비대면 계좌가 잠시 그 개설이 되지 않는 그런 좀 이슈도 좀 있었는데요. 워낙 네. 관심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좀 하여튼 전 국민이 좀 청약에 참여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좀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뭐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또 그런 LG 엔솔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내일부터 청약 시작이죠. 네네. 내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이틀간 청약을 하는데 경쟁률이 얼마나 찍을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많은 문의를 주시는데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경쟁률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50 이하로 보시는지 아니면 이상으로 보시는지. 50대 1 이하냐고요? 네네네. 저는 이상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그럼 저는 이하로 보는 걸로 해서. 네, 내기를 내기를 제안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내기를 제안하는. 어떤 내기 하실까요? 뭐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탕수육 대짜 내기가 저희 항상 하거든요. 거의 뭐 고정 내기 같은데. 그렇죠. 대짜 내기에 다른 거를 해도 되는데 그걸로 일단 하고 다음에 네. 다른 걸로 또.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둘이 오늘 탕수육 먹었잖아요. 점심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 내일도 또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향 카메라 모듈 수주전이 좀 치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1분기 내로 아마 나온다고 하는데요. 올해와 내년 테슬라 물량이 탑재될 거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 계약 규모가 조 단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의 테슬라향 카메라 모듈 점유율은 LG이노텍이 좀 많았습니다. 60에서 70% 정도, 삼성전기가 나머지 30에서 40% 정도를 차지를 했는데요. 올해 테슬라 전기차 출하량 목표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150만 대에서 최대 200만 대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대당 카메라 모듈이 한 8개 정도가 탑재가 되고 한 개당 단가가 한 $10 초반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납품하는 건 굉장히 큰 규모잖아요. 작년에 테슬라 출하량이 한 98만 대? 요 정도 기록을 했는데 더블 가까이도 이제 늘어나는 거라서 그 이후에도 좀 기대가 되니까 굉장히 좀 수주 경쟁이 치열할 것 같고요. 작년 사이버트럭 수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가 좀 독차지를 했었습니다. LG이노텍이 그때는 떨어졌었고요. 그래서 이번 수주에서도 좀 선방을 하면 삼성전기 점유율이 30-40%에서 한 50%대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 쪽에서는 LG 이노텍에 몰아주거나 삼성전기에 몰아주는 그런 식으로의 밴드 구성은 안 할 걸로 보이고요. 네. 적당히 이제 두 벤더를 같이 이제 좀 주는 그런 밸류체인을 구성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이제 한번 밸류체인이 되면 지속적으로 테슬라가 1000만 대까지 가든지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을 때 지속 납품이 될 거기 때문에 이노텍이든 삼성전기든 밸류에이션 상향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율주행 테마 거기에 애플 관련된 테마가 주요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LG이노텍과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옵트론텍, 세코닉스, 파트론, MC넥스 등의 이런 테슬라향 이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LG이노텍과 삼성전기만 빼고 나머지는 좀 올랐거든요. 근데 이 두 종목만 좀 떨어지는 걸 보고도 오늘 LG엔솔 영향이 여기에도 좀 미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금리가 올라도 은행주를 떨어뜨리고 이 카메라 모듈 이런 호재에도 대형주를 떨어뜨리는 거 보면은 참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고요. LG이노텍이 물론 금요일에는 한 9% 정도 많이 상승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은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6.6%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요. 삼성전기는 2% 하락했고 나머지 중소형주들은 많이 올랐어요. 옵트론텍 5%, 세코닉스 7%, 파트론 2%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의약품 섹터가 엄청나게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업종 하락률 1위를 기록을 했는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마무리가 됐는데 대규모 M&A 소식도 없었고요. 별다른 호재가 없어서 좀 요것도 실망 매물이 오늘 좀 바이오 섹터에 좀 영향을 끼친 것 같고요. 그리고 개별 회사들도 굉장히 악재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경우도 이미 나온 거지만 분식회계 의혹 이후에 지금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19일자로 증권위에 안건 상정 예정입니다. 최종 회계 위반으로 만약에 결론이 난다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심의가 개시가 되고요. 고의성이 입증이 된다면
사실 고의성 입증이 지금 굉장히 화두인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자기 자본의 2.5% 이상이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되고요. 거래 정지가 되게 됩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자기 자본의 2.5% 기준은 각각 한 985억, 500억 정도 기준이고요. 물론 이렇게까지 가서 상장 폐지 이렇게까지는 안 가길 바라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거래 정지가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상황이면 네. 기관이라든지 이런 자금을 운용하는 큰 운용 기관에서는 좀 회피를 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는 좋을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참 안 그래도 거버넌스 이슈가 많이 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악재가 나오면 일단 불확실성이 좀 확대가 되면은 그 본질 가치 훼손 대비해서도 더 매도세가 더 큰 것 같긴 합니다. 현대산업개발도 마찬가지지만 첫날 기록했던 하락폭보다 그 이후에 점점 더 하락하는 모습이고 오늘 셀트리온과 이제 이 형제들도 마찬가지 움직임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6.4% 하락,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7.5% 하락, 셀트리온 제약이 8%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대웅제약도 사실 지난주에 호재가 나왔었잖아요. 당뇨병 치료제 임상 3상 이 좋은 데이터가 나오면서 금요일날 15% 정도 급등을 했는데 오늘은 10% 정도 하락해서 이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했고요. 매드팩토도 13일날 처음 이슈가 나왔는데 임상 변경 계획이 부결되면서 그때 하한가 가까이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추가로 10%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 거래 정지 중인 신라젠이라는 회사가 이제 18일 날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거래 재개가 될지 아니면 상장 폐지로 갈지 이 여부를 의결하게 됩니다. 2020년 5월 달에 거래가 정지가 됐었는데 그때 이후로 20개월 만이고요. 현재 거래 정지를 계속할 명분이 없다라는 전망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거래 재개의 핵심 요건이 최대 주주 교체, 자본금 확충, 영업의 연속성인데 이 세 가지가 모두 이행된 상황이라 거래 재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여기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악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장 유동성이 많이 감소한 그 시기이기 때문에 작년 초반 같은 때는 악재가 나와도 다 흡수하고 굉장히 주가가 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는 악재가 나오면 여지없이 그냥 다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좀 모습을 보여주는 게 확실히 그 유동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지금은 말라붙은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악재가 나왔을 때는 좀 매수 쪽보다는 관망을 하든지 아니면 매도로 대응을 하는 게 지금은 맞는 그런 좀 시장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라젠은 사실 이게 어떻게 될지 참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다시 상장이 될 가능성이 있긴 하겠지만은 신라젠 그 기업 가치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좀 분분하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를 하는 데는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재개가 되더라도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고차 산업 관련해서 좀 예상하던 바와 좀 반대되는 뉴스가 좀 나왔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3일에 현대차의 이 중고차 사업 진출 일시 정지를 권고했다라는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13일 날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보도가 나온 거고요. 이 중기부 권고 이후에 완성차 업체들은 이제 즉각 사업 개시와 직결된 일체 행위를 중단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근데 좀 강제사항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 강제사항이 아닌 게 이제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에서 일시정지 권고를 했습니다. 근데도 요거를 어기고 개점을 강행했었던 이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차 사례를 요거하고 똑같이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이 한국 시장을 코스트코에서는 이제 신규 진출이라서 이렇게 없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대차는 기존의 영업 기반이 너무 크잖아요. 게다가 이 새로 진출하는 중고차 사업 이 시장은 현대차의 기존 사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작은 부분이라서 이 여론 악화를 무릅쓰고 요거를 강행해서 진출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정부 정책을 반해서 네. 진출을 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케이카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도 이제 케이카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었고 최근 며칠 동안에 계속 나왔었는데 현대차가 거의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하는 거를 깔고서 이제 리포트를 작성을 해줬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전체 파이는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많았고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반대 이슈가 되면 장기적으로는 이제 파이가 커지는 건 조금 늘어질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물량 뺏기는 건 조금 줄어드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호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4.4% 이런 장이 이 정도 많이 올랐으면 굉장히 선방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다만 조금 꺼림칙했던 건 이 13일에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17일에 이제 보도가 나와서 처음 알려진 건데 12일에 주가가 사실 16% 급등을 했었어요. 요거 보고서 저는 그때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오르지? 별 이슈가 없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미리 알고 있던 사람이 좀 들어간 게 아닌가. 좀 이런 씁쓸함이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완벽하게 이 보안이 유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내가 모른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시기에 이 가격 인상을 지속하는 섹터는 역시 음식료인 것 같은데요. CJ 제일제당과 대상, 2월 3일부터 장류 가격을 평균 9.5%, 11.3%씩 인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CJ 제일제당 측에서는 원가 상승분을 반영하려면 두 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소비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한 자릿수만 인상을 하게 됐고 시기도 설 명절 이후로 2월 3일 날부터 인상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샘표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에 이미 간장 17종의 편의점과 대형마트 출고가를 8% 인상을 한 바 있고요. 제일제당 측 언급을 볼 때는 이 가격 인상률이 비용 인상을 충분히 커버할 정도의 인상은 아니거든요. 비용 인상분이 더 크면은 사실 가격 인상을 하더라도 이게 호재로 작용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서 오늘도 그냥 거의 보합세로 마감을 했거든요. 다만 이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막 20% 올랐는데 요 제품 가격은 뭐 10%밖에 못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이 제품 가격은 이렇게 고정이잖아요. 앞으로 내려주지는 않잖아요. 반대로 이제 원재료 가격은 언제든지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음식료 sek터들의 이 가격 주가 상승은 추후에 좀 시간 차를 두고 나중에 이제 원재료 비용이 내려갔을 때 좀 주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거는 좀 잘 기억을 해뒀다가 시간차를 두고 원재료 비용을 좀 트래킹하면서 투자를 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CJ 제일제당이 0.4% 상승, 대상이 그냥 0%, 샘표 같은 경우는 0.5%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제일제당이 그 가격 상승을 더 많이 했었으면 아마 버핏이 좋아하지 않았을까. 버핏이 살만한 종목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예전에 그 80년대 버핏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을 때 그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자본 지출이 굉장히 적고 가격을 전가를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그거를 뭐 사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서 네. 이제 인플레이션을 해지를 하는 그런 투자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버핏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애플이잖아요. 네. 그 애플이 대표적인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 뭐 애플을 좀 사는 게 사실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국내에서는 사실 그 밸류체인 애플의 이제 밸류체인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이노텍이라든지 뭐 그 외에 밸류체인들 그런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갖는 것도 인플레를 좀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네. 얘기를 들으니까. 오늘 사실 작년에 한번 12월 달에 재작년인가요? 그렇죠. 벌써 재작년이네요. 많이 됐고요. 예전에 한번 출연을 해주셨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종종 많이 뵙게 될 것 같고요. 오늘 혹시 소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소감은 굉장히 오래간만이라 뭐 한 번 처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 처음에 굉장히 좀 많이 좀 떨리는 그런 좀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또 아까 쪽집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가 증시 뭐 쪽집게요? 정말 쪽집게처럼 찝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명색이 쪽집게니까 오늘 종목을 하나 뭐 찝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DB 하이텍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궁금하신 거는 이 굉장히 리포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올 한 해 벌써 그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예약을 지금 받았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미 공개된 이슈와 리포트를 가지고 네, 맞습니다. 좋다는 말씀을 장기적으로 미리 아는 게 없습니다. 네. 사전 정보는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종목 추천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건 종목 추천으로 보지 마시고 추천이 아닙니다. 이거는 네, 장기적으로 이제 업종이나 이 종목도 한번 공부해볼 기회가 관심을 있으면 좋을 것 한번 같습니다. 가져보시고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뭐 파운드리 산업은 좀 앞으로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업종이니까요. 그쪽으로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문제가 있으면 다음부터는 종목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